무덤에 넣는 부장품도 살아생전 누렸던 황금 제품으로 가득 채웠다. 황금은 마립간 시대의 상징이 됐고 김씨 왕족은 그 심벌로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러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제 보이는 방법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황금으로 만든 이제 금관. 자기들은 또 김씨 아닙니까? 그게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다른 그 왕실과는 다른 박씨나 김씨와 석씨와는 다른 김씨 황족만의 어떤 그 우월적 지위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나 관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이제 초월적 왕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금관은 마립간 시대 김씨 왕족의 우월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 김씨계가 부동의 통치 체제를 굳혀간 4세기 말 금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황금빛 찬란한 금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최고 권력자인 마립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금관에 햇빛이 반사될 때면 더욱 눈부신 광채가 났을 겁니다. 특히 이 금관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것은 금관에 솟아있는 독특한 장식입니다. 이 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그루의 나무와 사슴뿔을 모티브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라의 모든 금관은 이 천마총의 금관과 같이 독특한 장식이 솟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라 금관을 펼쳐놓게 되면 사슴뿔과 나뭇가지의 형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장식은 신라 금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식은 왜 달게 됐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유라시아 초원의 길로 이어지는 뜻밖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다. 북방 유목민의 영토인 카자흐스탄 이식. 양떼들이 풀을 뜯는 초원에 거대한 쿠르간이 우뚝 솟아있다. 북방 유목민의 전형적인 무덤인 쿠르간은 대릉원의 거대한 무덤과 닮았다. 지난 69년 이곳의 쿠르간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굴됐다. 거센 풍파에 봉분이 깎여 나가면서 묻혀있던 황금 인간이 드러난 것이다. Сообщил, а мы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там футбол играли, прибежали, смотрим, здесь лежит человек,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шлем лежит, этот полностью сапожки золотые, все, там кувшин лежит, это все там лежит. 알마티 역사 박물관에서 황금 인간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었다. 수천 점의 황금 조각을 붙여서 만든 갑옷을 입은 황금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했다. 그런데 황금 인간의 허리띠에 조각된 문양에 사슴이 들어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금 인간의 모자였다. 갖가지 형상의 황금 장식으로 치장한 곡갈형 모자에도 사슴 장식이 붙어 있었고 출자형 나무 장식이 솟아 있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과 같은 형상이다. 황금 인간은 누굴까? 왜 모자에 황금의 사슴과 나무 장식을 단 걸까? небольшим царем какого-то племени Дайюэджи. Ну,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был вождем и жрец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То есть он был царь и главный священник. Корона царя и весь костюм, он символизировал власть над обществом и над миром.
황금인간은 아득히 먼 기원전 북방의 초원지대를 누비고 다닌 대월지족의 왕이었다. 그런데 발굴 사진을 보면 그의 무덤이 대릉원의 김씨 왕족의 무덤 양식인 적석 목곽분임을 알 수 있다. 황금인간의 무덤과 모자 장식이 김씨 왕족의 상징과 일치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 눈 쌓인 설산이 병풍처럼 에워싼 1, 2강 유역의 평원에 80여 개의 구루간이 남아있다. 북방의 거센 바람에 봉분이 깎여나간 구루간은 적석이 드러나 작은 돌산 같았다. 도굴이 되어 내부가 드러난 구루간도 있었다. 내부는 황남 대총처럼 돌벽을 쌓아 만든 구조다. 평지에 목곽을 세우고 돌을 쌓아서 봉분을 올린 적석 목곽분은 전형적인 구루간 양식이었다. Эти курганы, они происходят, обряд погребения под курганами происходит из степной зоны Евразии, и горной, то есть отсюда, поскольку здесь они с эпохи бронзы, такой обряд существовал. Следовательно, династии села, они имели связи, видимо, вот с Южной Сибирью и Алта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 принесли. 초원지대를 지배한 북방 유목민은 수없이 바뀌었다. 훈족이 지나갔고 투르크족이 지나갔으며 선비족과 몽고족이 지나갔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사람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적석 목곽분의 구루간과 황금이었다. 신라 금관의 장식도 북방의 초원지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인골과 함께 발굴된 틸리테페 금관이다. 신라보다 앞선 시기에 나무 장식을 쌓아 올린 금관이 북방의 초원지대에 존재한 것이다. 신라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금관은 요령성 박물관에 남아 있었다. 선비족의 보요관이다. 보요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슴뿔인데 가지를 뻗친 나무와 같은 형상이다. 사슴뿔과 나무 장식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선비족이 흉노족을 흡수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것은 4세기. 선비족과 함께 사슴 숭배 문화도 들어왔다. 북방에서 유목 생활을 한 선비족에게 사슴은 식량원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但是呢，虽然是这个用鹿纹的有很多，是包括中原汉族也在用，可是呢，我们通过考古发现的各种各样的遗物比较，鲜卑的这种用鹿纹是最突出的，而且它专门有一种排饰，叫三鹿纹的这种排饰，这种排饰是在其他各个游牧民族里都看不到的，所以鹿对鲜卑族有一种特别的意义。 신라 금관의 사슴뿔과 나뭇가지 장식, 그것은 북방의 샤먼과 연결되어 있었다. (20세기) 초 북방의 샤먼을 찍은 이 필름을 보면 샤먼 의식의 중심에 나무가 등장한다. 그들에게 나무는 성스러운 상징이었다. 샤먼의 영혼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늘의 신에게도 도달한다고 믿었다. 수직으로 자라는 나무의 속성 때문에 하늘로 통하는 길로 인식한 것이다. Потому что вот у кочевников, опять-таки, шаман, он являлся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Богом и людьми. Поэтому между предками, духов предков и людьми шаман являлся как посредником. А он вот эту связь проводил через дерево.
то есть вот верхняя часть земли и нижняя часть земли.